저는 시를 쓰는 안도현입니다. 단국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시창작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20살 이후에 전주 전라북도 지역에서 한 40년을 살았어요. 코로나19가 막 퍼지기 시작할 무렵에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귀향, 집을 짓고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저녁에 늘 풀 뽑으면서 한 2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400m? 바로 이제 강이 있는데, 예, 이 강이 제가 어렸을 적에는 풀 한 폭이 없는 그 모래톱이 그냥 몇백 미터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6년 전에 이 내성천 상류에 영주댐이라는 거대한 댐이 들어선 이후에 그 하얀 모래톱이 풀밭으로 요즘 변해가고 있어요. 나는 어릴 적의 기억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바뀐 환경들을 보고 천혜의 자연을 원래대로, 원래 모습대로 좀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또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한 30대 중반 이후에 식물과 나무 이름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가을인데 노랗고 빨갛게 물드는 단풍만 알지, 가을에 벚나무 이파리가 얼마나 각각 다르게 똑같이 물들지 않거든요. 단풍이 아름다운 거는 각자 다르게 물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단풍놀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감성을 이렇게 만드는 풍경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장하면서 본 풍경이 아니고 어릴 적에 봤던 풍경, 산 능선들, 또 어릴 적에 들었던 빗소리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감성을 만든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향은 말 그대로 어떤 한 인간의 본래 모습이 있던 곳,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농경 문화에 좀 익숙한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좀 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저쪽에 보면 멀리 이렇게 지나가는 꽤 높은 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백두대간 맥이라는 것을 이제 나이를 한참 먹고 최근에 알았어요. 책에서 백두대간을 봤는데, 아, 내가 어릴 적에 백두대간 능선들을 보면서 자랐구나 하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거는 없고요.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의 어떤 영감과 의도대로 시를 쓰긴 하지만 고백이나 감정을 종이에 담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닌 사람, 내 이웃, 또 내 가족, 내가 바라보는 뭐 나무, 숲,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 써주는 사람이다. 어떤 대필자 역할을 하는 게 시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시인이라는 일이 직업이 될 수는 없죠.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를 써서는 생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하고 결부시킨다면 젊을수록 좀 열정에 기대서 살았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직업에 가서 뭐 얼마를 벌고 이렇게 사는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자기 열정과 낭만을 즐기고 할 수 있는 시기가 한 20대 초중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 한 20대 한 중반을 넘어서면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젊을수록 현실보다는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20대 중반에 그 중학교 국어교사부터 시작을 할 때 이 배우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위에 있으면 안 된다. 둘 다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선생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흡수가 빠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시인이 되겠다, 이게 이제 꿈이었는데 한 30대 중반쯤에 연어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예상 이외로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나서 많은 분들이 읽어주고 해서
시 아닌 다른 뭐 동화랄지 또 동시랄지 이렇게 장르를 좀 넓혀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시를 열심히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장르를 써보자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시를 열심히 쓰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영역을 좀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40년 정도 시를 썼는데 시라는 게 한 편 한 편 쓸 때마다 늘 잘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잘 쓰여진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시가 잘 쓰여지는 방법을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때일수록 책에 좀 더 책을 읽으면서 또 더 기대고 이 책상이 아닌 바깥으로 나가서 걷기라도 하면서 다른 것을 또 상상하고 뭐 이런 사이 시가 쓰여지는 거죠. 시는 감성으로 쓰고 뭐 소설은 노력으로 쓴다 이런 약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든 소설이든 감성도 있어야 되고 또 노력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둘 다. 내가 20대 때보다 요즘 20대들은 시를 일단 덜 읽는 것 같아요. 시뿐만 아니라 책도 좀 덜 읽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스마트폰이라는 재미가 무궁무진하게 담긴 걸 늘 몸에 장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스마트폰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재미난 시를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제안을 해보기도 했는데 저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멍 때린다, 불멍, 물멍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멍 때리는 시간은 옆에 휴대폰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멍 때리는 시간을 더 많이 좀 확보해 볼 수 없을까? 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휴대폰 속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최대한 휴대폰과 좀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아보는 거 이런 걸 좀 젊은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뭐 시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시인이 될 필요는 없죠. 근데 소설 뭐 단편을 하나 읽으려면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시를 읽게 되면 남들하고 다른 사고, 좀 창의적인 어떤 발견, 어떤 아이디어가 시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96년에 제가 쓴 그 연어라는 책에 모델이 된 책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근데 어릴 때 읽은 거하고 또 어른이 되면서 읽은 게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이 어린 왕자를 읽고 여자친구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연애가 훨씬 더 좀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 왕자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현역 복무를 한 게 아니고 방위병 근무를 했어요. 80년대 자전거에다 도시락을 싣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생활을 했는데 몇 개월 방위 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겪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시도 몇 편 얻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겨울에 무 구덩이를 파는 일을 했어요. 삽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구덩이를 이렇게 크게 파놓고 보니까 야, 땅속에 이렇게 허공이 들어 있었구나. 뭐 그런 걸 시로 쓴 적도 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교련이라는 교과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군대 훈련도 하고 또 철책선 며칠 동안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군대를 가기도 전에 군대 이야기를 몇 편 썼어요. 선배들이 군대 가면 가기 전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회식도 하고 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또 다른 선배들한테 철책선을 지킬 때의 또 심정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나름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시를 몇 편 그러고 썼네요. 아들이 군대 갈 때, 또 조카들이 군대 갈 때 반 농담처럼 나 잠 잘 잘 테니까 건강하게 있다 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도 생각나는데 이 군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병역 기간 동안 네 몸을 운동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라. 나태해질 틈을 잘 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건강하게 자기 몸을 잘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